북방 FM이 좋다 11월 2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린 꽤 오래전부터 이 서로 간의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뜻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되지 않은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인간관계 관리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좋은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매주 꼭 만나고 싶은 분들과 귀한 시간을 가져보는 조화진이 만난 사람. 자,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실현하는 곳. 그러면서 이상적인 공유와 현실적 공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 자, 사회혁신기업 CHRD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권소진 대표를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회의 좋은 연결을 도모하는 회사 CHRD의 대표 권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HRD 보통 이제 그 기업체에서 HR 부서가 있어요. 휴먼 리소스 해가지고 그래서 HR까지도 들어봤고 HRD까지도 사실 들어봤는데 그 앞에 C가 붙어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CHRD 어떤 개념이에요? 앞에 그 공동체라는 의미의 커뮤니티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각기 다른 특성과 역량을 가진 조직, 공동체 또는 개인들의 연결을 통해서 융복합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교육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회사가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갈등관리, 농촌개발, 귀농귀촌, 사회혁신 네트워크 이렇게 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등관리, 네. 귀농귀촌, 네. 또 사회혁신 네트워크. 네. 이게 다 연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한 개인이나 또는 조직이 쫓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하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인 또는 조직이 정체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인들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업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역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우리 사회의 불신도 높고 관계 스트레스도 높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농촌교육 경력이 오래됐고 또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대표를 하면서 형성된 사회혁신 네트워크가 풍부하고 또 갈등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창조적 연결을 도모를 해보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다 연결을 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루 이런 일은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CHRD 커뮤니티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권소진 대표께서는 뭐 자신의 과거 경력 중에 뭐 하나 버릴 거 하나도 없는. 그렇죠. 다 갖다가 이제 막 버무리고 융복합을 하고 버무리고. 재미있는 표현 해주셨습니다. 원래 인간관계 그렇게 관심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기 속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면서는 그게 어느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기 힘든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게 속내를 감춘 관계 또는 뭐 협상 같은 상황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2013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냥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이제 생활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긴 해요. 살얼음 걷듯이 살살 걷고 너무 많이 나를 오픈시켰을 경우 이게 나중에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는 것은 없는가 이거 하나하나도 다 재보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데서 좀 답답함을 느끼셨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좀 다 이렇게 오픈해서 서로 건강하게
협상하고 타협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꿈을 꾸고 있어요. 품위 있게.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인간관계 정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민일 것 같아요. 네. CHRD 창업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어떤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창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돈, 경력 이런 음.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대학교 소속으로 농촌 주민 교육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도 하고 임신, 출산을 하면서 음. 이게 농촌에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자들 경력 단절이 무섭다고들 하니까 처음엔 경력이 단절되지 않으려고 창업을 했어요. 예, 회사에서 나를 써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고용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멋지십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뭐 사실은 위기에서 기회가 온다는 말이 진짜 맞나 싶은 게 그때는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 생각보다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애 키우는 동안 경력이 끊기지 않게 슬렁슬렁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까 욕심도 좀 나고 뭐 기본적인 운영비나 인건비 뭐 이런 게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실용 그 내용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돈이나 경력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하면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예.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나눠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 네. 인간관계 관리라는 거 네네. 이게 참 중요한데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거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생각일 뿐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신뢰라는 게 어떻게 기술로 쌓을 수 있는 걸까? 네, 진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우리는 왜 신뢰받을 수 있는 색깔, 뭐 푸른색 셔츠를 입거나 맞아요. 네, 어떤 타일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야만 그 안에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수도 있는데 신뢰는 정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직은 뭐 이렇게 도덕적 측면에서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뭔가 신경 쓰이는 게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런 식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표현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 내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번 얘기해봐. 이런 기술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신뢰관계 중요하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참 다양한데 관계로 인한 피로 이게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에 공동체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 스트레스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네. 두레나 품앗이 같이 현실적 이유로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예. 필요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서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 없이 살기에 어떤 것 같으세요?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사실 네.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네. 오히려 공동체가 생기면서 감수해야 하는 관계 스트레스가 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이 공동체 사업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관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인간관계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점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줄어들고 있고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면서 맞아요. 관계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피로하게 느껴지고. 필요하게 느껴지고. 네네. 예. 이미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소통법이 있습니다. 네. 소통을 위한 스피치, 뭐 신뢰를 얻기 위한 의상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대표님께서는 이 접근을 할 때 이런 것들과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하세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창업하던 당시에 그때가 2013년도였는데요. 예.
그때 유행하던 소통법이 뭐 신뢰의 기술처럼 음. 관계를 기술적으로 푸는 방식이었어요. 예. 근데 그런 기술이 처음에는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기술에 같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네. 잃어버려서 이제 그 분실 신고를 하려고 땡땡 텔레콤에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 고객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분이 제 핸드폰을 찾아준 것도 아닌데 음.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공감하고. 네, 그래서 예. 와 정말 위로가 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 VIP 고객이었는데 VIP 고객이라 대우가 좀 틀린가?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제가 좀 칠칠 맞아서 좀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네. 또 핸드폰을 잃어버린 줄 알고 네. 이제 분실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죠. 네. 시간도 지났고 상담원도 바뀌었고 음. 저는 더 이상 VIP 고객도 아닌데 어머 고객님 얼마나 속상하세요라고 똑같은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 요거 매뉴얼이었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입사 면접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머리는 단정하게 묶는 게 좋고 옷은 검정색, 뭐 셔츠는 신뢰가 가는 블루 계열, 뭐 엄청나게 많은 코치를 받은 후에 완전 풀 세팅을 하고 면접에 갔는데 네. 막상 가보면 면접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랑 비슷한 옷에 네. 헤어스타일, 심지어 면접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답의 유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회사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똑같이 입고 똑같이 말하는 사람 중에 또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면접의 기술을 구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엔 기술을 써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시대도 과거에 한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더 이상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불필요한 기술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럼 신뢰의 본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이 아닐까. 네. 나에 대해 건강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관계 속의 신뢰가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신뢰의 본질은 정직이다. 그러면 네. 정직도 기술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제가 네. 기술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또 정직도 네. 사실은 기술이 필요해요. 강의를 하려다 보니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정직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 뭐 그 기술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정직의 기술에는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노력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공격적이거나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지 않도록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네. 사회적으로는 누군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수용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왜 누가 나 너무 기분 나빠, 너무 속상해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얘기가 야, 너 그거 네가 기분 나빠할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전 그 말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그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데 네. 기분 나쁘지 않은데 일부러 기분 나쁜 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함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네가 그게 기분 나빠할 일인지 아닌지 나의 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게 우리가 너무 그 성급하다. 예.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예. 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될 필요가 있다. 말씀 네. 듣고 보니까 저는 정직이 기술이 영 없었는데요. 아이,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남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왜 네.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서 혼자 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냐고 좀 본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죠. 도와준다고 조언을 하는 건데 사실상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예, 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배웠어요. 예. 네. 아까 그 서울혁신파크에서 입주단체 대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서울혁신파크는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그 서울혁신파크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 네.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일을 하고 네. 있다고
검증된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된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200개 정도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200개 단체 대표셨다는 거. 네, 그렇죠. 오. 제가 할 때는 저는 이제 1대 회장이었어서 저 때만 해도 그렇게 단체가 많진 않았지. 저 때는 한 160개 정도 됐을까요? 그래도 일대면 가장 힘든 게 일대잖아요.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혁신파크.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사회 혁신 기업들을 만나보셨겠네요. 160개가 넘는 그렇죠, 기업들을. 그렇죠. 예. 어떤 기업들이었어요 그동안?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뭐 조직들이에요. 뭐 예. 난민의 문제를 다루는 곳도 있고, 뭐 문화예술 쪽도 있고, 생태, 환경, 에너지, 인권, 뭐 정말 뭐 청년 문제, 주택 문제, 노인 문제,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혁신파크에 있으면서 공격 아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니네가 진짜 하는 게 혁신이 맞아?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얘기하면 대단한 거 완전히 전혀 없었던 새로운 획기적인 거일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거는 기술 혁신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창조적 발견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회의 문제들에 남들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좋은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혁신이란 단어는 좀 과분한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 하나하나를 보면 그냥 사회의 좋은 변화를 일구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융복합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혁신이라 할 만한 역동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한 바가 실제로 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160개 기업끼리,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은 A만 알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B, C, D랑 결합되면서 뭔가를 그렇죠. 새로운 걸 창조.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네. 이 과정을 말씀드린 게 일단 중요한데 네. 처음에 모였을 때 여기 서울혁신파크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입주단체를 불러놓고 한 부지에 모아놓고 너희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융복합하고 한번 시너지를 내봐라고 하는데 예. 처음 한 1, 2년간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들 진짜 이렇게 알짜배기 기술이나 그런 거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꺼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함부로 네. 오픈 안 하죠. 함부로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지적재산권이니까. 네네. 예. 근데 이게 2년 정도 좀 지나가고 나니까 누구에게나 오픈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서로 평판도 있고 경험이 쌓이니까 이 팀 믿을만 하구나. 그러면서 먼저 관계가 먼저 쌓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정보가 교류가 되고 거기서 융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예. 그 트리 클라이밍을 하는 팀이 있어요. 네. 그 나무에 밧줄을 매서 그 놀이를 하는 팀이에요. 예. 기본적으로는 아보리스트라고 해서 그 수목 관리를 우리가 보통 이제 크레인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가로수 같은 거 보면.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관리를 하는 게 나무에 훨씬 더 건강한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수목 관리를 하는 아보리스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혁신파크에 있었어요. 네. 지금도 계세요. 근데 그때 뭐 그 활동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이게 그 아이들하고 트리 클라이밍이나 이런 걸 하려 그러면 무슨 축제나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무를 사용할 권한을 얻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 허가를 내는 주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가 있어야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나무를 사용하는 권한을 얻기가 어려워라는 이제 아쉬움이 있었고 한 팀은 적정 기술 건축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뭐 버려지는 폐 팔레트나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건축 학습도 시키고 이런 걸 하는 팀이었는데 그 팀이 친해요. 처음부터. 요즘도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친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그 고민을 털어놓다가 그러면 우리 놀이터를 같이 한번 왜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구조물 만들어주면 되지. 나무 없어도. 그렇게 해서 적정기술 건축팀은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아보리스트 팀은 밧줄을 매달고 아이들과 노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즉석 놀이터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름하여 진화하는 생태기술 놀이터라고 그때 얘기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창조적인 놀이터 시설이 만들어지는 아이들이 직접 내가 만들고 진화시키고 네. 네.
보니까 이제 뭐 각자의 고유한 어떤 영역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더 먼저네요. 뭔가 네, 맞아요. 친해져야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네, 되고 맞아요. 그래야 사업의 교류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네. 이 기업 운영하시면서 뭐 고충도 많았을 것 같고 보람도 정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 고충은 뭐 어디나 그럴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해야 하는 일들 사이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창업을 할 때는 갈등 관리를 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는데 그 갈등 관리라는 게 사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되게 막 투자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직을 운영할 만큼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원래 농촌에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막 이슈가 되는 시점이었고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귀농귀촌 갈등 관리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귀농귀촌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귀농귀촌 사업이 1억짜리다. 그럼 거기에서 귀농귀촌 갈등 관리는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더 중요한 건 도시 서울 경기권에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귀농귀촌 하기에 적합한 지자체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뭐 일종의 브로커 역할 네.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한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전 뭐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서로 연결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니까 나는 갈등 관리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계속 이제 귀농귀촌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어려웠었고 네. 근데 직원들은 회사의 주수입원이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니까 귀농귀촌 사업에 좀 올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갈등 관리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여러 뭐 갈등도 있었고 예. 그런 고충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예. 제가 혁신파크에서 자체장을 할 때 네. 그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실마리가 생겼는데 예. 그때 제가 대표니까 여러 단체들을 알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이거 농촌에 가서 활용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는 컨텐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울혁신파크는 그때만 해도 도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단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네. 농촌 얘기를 하면 조금 뜬금없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저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제가 그 컨텐츠들을 모아가지고 청년촌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촌에 내려가고 싶은데 농사 짓는 거는 엄두가 안 나는 그래서 뭔가 촌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서울혁신파크의 혁신 콘텐츠 중에서 농촌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를 소개시켜주는 걸 한 거예요. 그때 아주 성과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귀농귀촌 쪽이나 이쪽에서 저희 회사가 입지를 확 굳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저도 귀농귀촌 사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하면 이거는 나밖에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 혁신과 농촌을 연결하는 독자적인 실험을 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보람도 있고 비전도 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귀농귀촌 정착을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좀 네.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던가, 네네. 예, 뭐 교육을 한다던가, 네네. 뭐 그런 게. 네.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워낙에 지금 그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예. 뭐 무슨 멘토라던가 아니면 뭐 귀농 닥터라던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좀 확대한다던가, 네네. 좀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실질적인 욕구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네. 지자체에서 예. 귀농귀촌을 유입하는 제일 큰 목적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예. 목적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사실 뭐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겠어라는 사명감을 갖고 내려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욕구를 맞추면서도 지자체에서는 이제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욕구가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귀농귀촌 정착 과정에서는 어떤 갈등 요소들이 생기게 되나요? 뭐 아주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문화적 그 뭐 차이에서 오는 예. 다양한 갈등들이 있죠.
왜 그냥 흔히 옛날부터 얘기했던 뭐 도시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 뭐 농촌에서는 너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다른 의견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은 아직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가 필요한 곳이고 네. 공동체 문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살던 사람이 내려가면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런데 그나마도 귀농인은 가서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함께 하다가 공동체 의식에 젖어드는데 귀촌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농사도 안 짓고 나는 생활 터전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잘 안 하시는 편이라서. 그럼 네. 저기 그 개념이 귀농의 개념은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네네. 가는 것이고 네. 귀촌은 그냥 일단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일단은 그렇죠. 도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는 네, 거. 맞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네, 네네. 개념이. 예.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갈등 요소들 네. 분명히 또 해소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네.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해소를 할 경우에. 일단 이 귀농귀촌 갈등이요. 저는 직접 컨설팅으로 갈등을 해소해 본 적은 없고 네. 왜냐하면 네. 그게 풀리지 않는 문제는 거의 그 재산권 다툼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진입로가 났는데 그게 원래 내 땅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뭐 그늘을 들이우면 뭐 그 집 농사 짓는데 지장이 간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누가 타인이 개입해서 해결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보통 갈등 관리 교육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편인데 네. 교육 당시에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부분은 네. 이렇게 말씀드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건강한 개인들이 만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데 네. 마음속에 뭔가 상처라던가 그런 쓰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더 그런 것들이 촉발되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농촌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대체로 산업화 시대에 모두가 다 농촌을 버리고 떠날 때 그리고 급성장하는 시대에 도시로 나간 예. 뭐 친구나 형제들은 막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남아있는 농촌은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박탈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을 확률이 높은 분들인 거죠. 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속에 좀 쓰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내려가는 분들은 내려가는 분들대로 아주 기분 좋게 전원생활 하러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뭐 은퇴 뭐 베이비 부머 세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도시에서 조금 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라는 회환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귀농귀촌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도 마음속에 뭐 내 인생의 숙제를 마저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회한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서로 만났을 때 충돌하는 거죠. 마음속에 각각의 어떤 아픔이나 속상한 마음을 안고 있는 상태로 만나니까 별거 아닌 일로 건드려도 무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설명들을 좀 해드리면 마음이 좀 녹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공동체에서 갈등을 느끼거나 뭐 누구나 한 번쯤 이상 다 경험해 보셨을 테고 네. 뭐 취업 교육 아니면은 귀촌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 종합센터 같은 공공기관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쪽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저에게 직접 갈등 관리 기술이나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으시다. 뭐 사회혁신 그리고 사회혁신 네트워크도 네. 서울혁신파크의 서울혁신센터라고 공식 서울시 산하의 공식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를 통하면 내가 원하는 단체들과 교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회혁신 네트워크나 귀농귀촌 쪽은 공공에서 잘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그쪽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갈등 관리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시면 인터넷에서 CHRD 권소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연락처를 검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네네.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또 네.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CHRD의 네. 단기적인 목표는 뭐고 또 장기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네. 제가 그렇게 막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요. 네.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충실하면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고 그냥 살거든요. 네. 단기 목표는 올해 내년까지 지금 맡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는 게 네. 단기 목표고요. 예. 장기 목표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 목표일 수도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네. 싶어요. 예. 네. 누구나 또 다 그런 생각 네, 가지고 네, 네. 있는데 꼭 목표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네.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우리 네. 장병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직하게 한 우물만 파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도 못 되고요. 이런 사람은 옛날 같았으면 참 밥 벌어먹기 힘든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뭐 대단한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나름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성공을 일구고 어느새 또 라디오에서 인터뷰도 하고 있다는 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전에 관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도전하겠지만 네. 듣고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크지 않더라도 네. 작은 도전이 주는 성취감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도전에 관대한 시대. 그 관대라는 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네, 그럴 드네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뭔가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도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혁신기업 CHRD의 권소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